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장 전문가 두 분 나오셨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조합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 주제를 제시해 줬습니다. 시가총액의 지각 변동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얘기하는 바 뭐 전체 시가총액에 대한 그 PBR, 그러니까 북밸류라고 하는 것을 1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0.8배. 역사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막 돌려보면은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싸다, 뭐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 환율도 최근에 보면 이제 급등했던 게 빠지면서 원화가 조금 값어치를 다시 산정되는 뭐 원화 강세 이런데도 외국인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네. 잘. 집 나간 외국인 집이 이쪽은 아니겠지만. 네. 자, 어떻게 시가총액에 대한 지각 변동을 평가하시는지.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이 주제가 잡힌 이유가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이제 한마디로 앞섰죠, 시가총액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등, LG 에너지솔루션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위고요. 그 다음에 4등이 이제 바이오로직스고 5등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는데, 네. 6등이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7등까지 보면 더 재밌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한 20년 가까이 된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2007년도 이후에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돈 버는 쪽으로 자금이 쏠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잘 벌릴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올라온 거죠. 기대감으로. 예, 그러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방산 수출이 이어지면서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이 종목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표는 4월 30날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저게 바뀌었죠. 예, 제가 어제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아침엔 또 바뀌었네? 예, 지금 지금 제가 방금 업데이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그 순위가 저는데 이건 기자분들이 쓰기 되게 좋은 거지, 사실은 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순위가 5등이든 6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뭘 평가해 봐야 되냐라고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앞으로 좋아질 회사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주가에 얼만큼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이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 주가가 적정한 거냐, 비싼 거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판단하셔야 될 시점이다. 이제 뭐 TV 틀면 여기저기 그냥 방산조선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방산조선 따라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지나치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보면 사실은 고객사가 되게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지금 폴란드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일부 인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가 도표로 실적을 절대 비교는 아니지만 뭐. 네, 그렇죠. 비교를 비교를 좀 이 했죠. 현대차의 이익률보다는 현저히 아직은 그렇죠. 떨어지고 또 PBR도 지금 벌써 7.4배면 네. 우리나라 평균 PBR이 지금 1배가 안 되는데. 아까 0.8배 뭐 이런 예, 그럼 수준이라고. 좀 많이 올라온 거고, 조선주도 이제 기준이 한 5배 정도 보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지금 비싼 편인데 6.4배가 넘어갔습니다. 네. PBR 기준으로. 그 얘기는 지금 자금이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많이 쏠렸고, 최근에 그럼 이쪽으로 왜 돈이 더 몰리냐? 이게 올라가는 종목에 더 말을 타려고 하는 이제 매니저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이제 생명이 짧습니다.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제 성과 보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살 때 안 살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여기서 폭탄을 언제 투하하느냐, 이제 이 나쁜 뉴스가 하나 나오면 이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초를 치냐 올라가는 종목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냉정하게 없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즐기셔도 괜찮다. 근데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안 좋은 것 같다. 좀 비싸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패딩인데 내가 100만 원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하셔서 주식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경제 방송을 제가 하지만 경제 방송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종목들은 거의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할 때. 예, 틀면 나오는 종목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다. 시총 올라갔으니까 좋아.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때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금도 좋습니다, 회사. 네. 근데 고점 대비 지금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네.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황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일렉트릭이 한동안 굉장히 뭐 황제주처럼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주봉상 보면 올해 1월을 정점으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언제 조정이 그렇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국면까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시가총액의 어떤 의미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대형주의 안정성 뭐 그걸 떠나서 이제 또 뭐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뭐 그게 순위가 바뀌든 말든 뭐 이거 별 관심은 없으신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선진국 지수들 뭐 MSCI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MSCI 선진지수나 아니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비중 종목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어떤 비중이 산정되기 때문에 순위가 역전되면은 이거는 올라왔으니까 또 비중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그 지수를 하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이 사면은 또 기관이 추종을 하고 또 기관 외국인이 산대 그러면 개인이 뭐 그렇대 그러면 또 따라가고 이 수급의 의미 이런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떨까요? MSC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추종해서 사는 그런 만큼의 패턴이 이제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뭐 대형주 좀 얘기는 하지만 이 코스닥의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주 그 어떤 대형주보다는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좋았는데 근데 오히려 코스닥 4월 달에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약간 좀 순매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선진국 증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코스닥 중심으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 관점을 많이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의 큰 종목들, 이 성장주들의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그 대형주와 약간의 좀 중소형주에 대한 이 외국인들의 시각은 확실히 틀리고 그리고 유동적인 측면에서 보고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이 코스닥 쪽에서의 이 종목들이 좀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뭐 MSCI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종목적인 순환매, 뭐 조선 방산주가 잠깐 위험한 어떤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종목별 어떤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상단은 막혀 있는 느낌은 많이 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시장 자체라기보다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집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3월 말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시장 역사상 큰 유상증자 단행했잖아요. 3조 6천억. 3조 6천억. 근데 우선 그날은 주가가 10% 이상 주가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우주산업 또 이제 K9 자주포에 대한 글로벌 1위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이 3월 말에 70만 원 이상까지 제시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먹혀 들어가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PBR 1배 이하 뭐 기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HD, 뭐 현대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5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네. 주가가 더 잘 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의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좋게 본다는 것보다도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PBR 1배에 대한 부분은 역시 IT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이제 LG전자 기준으로 1배 이하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가는 종목들은 그 전에 역사적 어떤 PBR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수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은 뭐 나름의 자기 규칙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아까 얘기했던 측정을 정량적으로 해서 뭐 앞으로 미래 비전이 좋고 뭐 방산 이슈가 좋고 뭐 이건희 대표가 이야기하는 바 모두가 떠들 때 그들은 계산기를 정확히 두들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공매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밸류에이션이 사람들이 기대치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데? 라든지 그러면 이제 공매도에 타깃이 되거나 아니면 롱숏 전략하는 쪽에서의 어떤 숏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아직은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대차장고 추이도 높지 않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보면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 추이가 되게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이미 47%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지분 외국인 뭐 단순 지분율 예. 중에서 근데 이제 지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고점이 한 47.4% 정도인데 그 이상을 지금 더 넘기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3월 한 중순부터 이제 47%를 넘겼는데 그 뒤로는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의 추이를 보면 기관들이 사서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다 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있는 마지막 그 불을 뿜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기관들이 사면서 결국에는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원래 목표가가 저는 75만 원, 80만 원 넘어가면 사실 이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유상증자한 돈을 가지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럼 유럽의 방산 시장을 먹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뭐 폴란드 쪽에다 짓는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죠. 그럼 유럽의 그 방산업체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방해를 하겠죠, 당연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지분을 뭐 공동 투자하고 하면 될 것처럼 이제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 또 하나 이제 유럽 내 지금 나토 회원국들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방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그쪽은 가만히 뭐 하나가 들어와서 다 먹게 놔두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지금 장밋빛을 보고 가고 있는데 지금 원전도 우리가 보면 뭐 양해각서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하는데도 지금 또 벽이 걸리고 네. 이게 이런 게 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또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은 너무 좋은 것만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분이 여기서 만약에 뭐 50% 이상 제가 알기로는 이거 넘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방산 기업의 대주주가 한화에어로요? 네, 하나요로 100%까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더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꽉 차 있다라고 하면 늘리진 않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50%를 넘길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거 이제 그들 사정대로 북이 그러니까 뭐 장부에 얼마 버젯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 한도가 있겠죠. 자,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눈에 띄게 도드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한화는 이 금융사를 끼고 있어요. 한화투자증권하고 한화생명. 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꼭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유상증자라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네.
대규모의 유상증자의 기준 발행가액이 있고 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액면가 주식이 보통 뭐 액면가 여기 한화열은 5,000원인데 뭐 주당 발행가액이 그 차이만큼이 이제 자본잉여로 편입이 되니까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죠. 뭐 더딜 투자하던 아니면 자신의 뭐 부채 비율을 줄이던 그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이렇게 굉장히 회사 측면, 그룹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심이 있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유상증자와 또 주가를 올리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명확하겠죠? 그래서 뭐 그전에 유상자 3월 달에 있었던 약간 좀 뭐 대표끼리의 네. 뭐 지분이나 이런 약간 승계구도? 네, 승계구도 이런 의혹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뭐 다 해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자사주에 대한 매입이나 대표 쪽에서의 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뭐 그 부분은 이미 진행은 한 건 진행한 거고 네. 두 번째로 봤을 때의 그런 해소 과정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어떤 내부적인 어떤 지분 나누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말했었던 해외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하나 쪽에서의 그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하나그룹에 대한 뭐 자본금에 대한 처음에 좀 의아했잖아요. 이거에 네. 대한 자본금이 풍부한 회사가 이렇게 큰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아함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가 안 되지만은 저는 이제 그 유상증자의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의 불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거의 한 80%는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봤을 때는 이제 이 경영진들이 이 해외 쪽에서의 진출과 해외 경쟁사와 어떻게 또 잘 매끄럽게 해서 좀 유상증자 잘 이용하냐 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회사가 이제 결정할 문제고 결론은 이제 그럼 어떻게 정리를 좀 할 것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차의 시가총액 역전 이슈가 어제 등장을 했고 오늘 다뤄보는데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었습니다만 뭐 하나에어로나 현대차에 대한 뭐 어떤 주주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되실 분들 혹여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또 해주신다면 제 조언은 되게 간단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파셔서 현대차 사시는 게 지금은 답이다. 그냥 직설적으로 예. 예, 그게 오히려 중장기로 보면 더 낫지 않을까? 네, 현실적인 전략은 예, 그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 예, 이건희 저 대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맞고 틀리고는 몰라요. 나중에 네, 시간 맞습니다. 지나 봐야지 하는 거고. 뭐 두 회사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고 그럴 수도 해피할 있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럼 저평가는 언제든지 그렇다고 회사가 지금 뭐 열심히 일 안 하고 네. 뭐 노는 회사가 아닌데 그러면 결국에는 저평가 국면이 해소된다라는 거 보면 지금 자리는 뭐 박앤셀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예, 뭐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현대차는 특히 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는 일단은 전략을 좀 들으셨잖아요. 근데 뭐 현대차의 저평가다 이게 조금 더 포인트가 강한 것 같긴 그렇습니다. 예, 한데. 맞습니다. 네. 예. 유성훈 차장은 일단은 이 종목 우리나라 전체적인 다 종목들이 지금 약간의 외국인들 눈에는 그 전보다는 좀 싸게 좀 생각이 싸게 좀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네. 우선은 저는 좀 약간 서두르지 말고 좀 길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되고 어떤 있거든요. 거를? 좀 약간 매수한다는 기회를 매수를 현대차나 어떤 종목이든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진입에 대해서. 네네네 그렇죠. 근데 우선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 조선 또 방산주도 그런데 저도 생각은 이 종목들이 계속 갈 거란 생각 잘 안 들거든요. 네. 저는 상단은 좀 막혀 있다라고 왜냐하면 구조상
외국인들 수급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단은 좀 막혀 있다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잘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지금 싸니까 매수 이건 솔직히 작년부터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게 그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은 좀 떨어졌을 때 뭐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담아두는 전략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게 또 그 기간을 또 반등하는 기간은 또 언제 이 중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순위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 종목들을 지금 가는 상황이 아니라 좀 길게 보면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첫 번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차도 그렇고 재료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노출이 되고 가격의 주가에는 반영이 된 뭐 기반영, 프라이싱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조금 더 동력이 돼서 요점은 그겁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 AI를 하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방산이나 뭐 현대차의 어떤 기계 업종이나 뭐 거기에 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AI를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접목하려고 하는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은 아직 명확치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외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이제 스페이스X나 얼마 전 이제 팔란티어나 아니면 안드릴 같은 회사들 그 미국의 이제 골든돔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하고 뭔가 조인을 한다든지 분명히 시도는 하겠죠.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새로운 어떤 AI에 대한 동력원을 청사진을 좀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주가의 어떤 릴레이팅 하는데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그건 오히려 하나 에어로보다는 하나 시스템 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무기 운영 체계부터 시작해서 뭐 항공우주 체계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쪽이 이제 보통 하나 시스템이 주로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쪽은 그쪽으로 보면 여전히 뭐 하나그룹은 지금 방산 쪽에서 뭔가 팔란티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네. 하나 시스템이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만 뭐 아직까지 뭐 가시화된 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재래식 무기 운영 체계 정도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K9 자주포 뭐 그다음에 K2 전차 이게 전장에서 지금 써봤더니 너무 좋다. 네. 이게 지금 부각돼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그 다음에 점프업 할 수 있는 재료. 지금은 이제 유럽에 진출한다는 재료 이걸로 네. 조금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플러스 알파는 뭘까? 그게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좀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네요. 하여튼 뭐 얘기를 막 재밌게 하고 네. 좋은데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은 아닙니다만. 자,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